자,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철학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 감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줄줄이 아주 체계적으로 경질되는 동안 우리 대한의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저 김준석, 오늘 그 위대한 자부심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동남아 축구의 거대한 판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태국 축구협회가 일본인 감독 이시 마사타다를 감독 본인이 직접 성의가 없다고 폭로할 정도로 정말이지 모욕적인 방식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일본의 언론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인정합니다. 한국인 감독은 모두 성공하는데 일본인 감독은 실패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선 먼저 그들의 실패를 아주 철저하게 뼛속까지 해부해 봐야 합니다. 태국의 이시희 감독 경질 사건, 이거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술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라는 교과서를 들고 갔죠. 하지만 그가 그 완벽한 교과서를 들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비논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정과 정치적 압박과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는 조급함으로 결정되는 곳. 그런 곳에서 종이 위에 그려진 완벽한 계획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교과서는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 이시희 감독뿐이겠습니까? 태국을 맡았던 니시노 아키라, 하노이 FC의 지휘봉을 잡았던 테구라모리 마코토를 보십시오. 이들 모두 서류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정말 훌륭한 전술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일본 J리그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그 논리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동남아시아 축구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뜨거운 하드웨어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구형 컴퓨터에 최신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충돌하고 에러가 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정교하고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기계에 연료를 넣는 법을 말입니다. 그 연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그라운드 위에서 목숨을 걸게 만드는 투지, 열정, 정신력이라는 이름의 연료입니다. 선수들을 뛰게 만드는 것은 칠판 위에 그려진 복잡한 전술도가 아닙니다. 바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무언가입니다. 일본 감독들은 바로 그 핵심을 아주 처참하게 완벽하게 놓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박항서, 신태용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그토록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성공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더 뛰어난 전술, 더 많은 자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 계산이 아닌 가슴으로 부딪히는 리더십. 우리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차갑고 이성적인 교과서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며 함께 뛰는 투사의 DNA를 그 땅에 그대로 이식시켰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감독들은 책상에 앉아 도면이나 그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배 전체를 책임지고 이끄는 위대한 선장입니다.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단순히 선수들에게 전술 몇 가지를 가르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훈련장답게서 선수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분열되었던 베트남 축구를 우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신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아세안 축구연맹 컵 우승, 이 위대한 결과들이 그저 전술판 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박항서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선수들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활화산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이 아니라 잠자는 베트남 축구라는 거대한 용을 깨운 위대한 주술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태영 감독님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축구의 불모지 인도네시아에 그는 대체 무엇을 심었습니까? 바로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아시아의 그 어떤 강팀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인도네시아 축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는 수비수 5명을 세우는 5백을 쓰다가도 다음 경기에서는 공격수 4명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해진 공식, 정해진 교과서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만을 생각하는 살아있는 야전 감각. 그는 고철 덩어리였던 인도네시아 축구를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명검으로 벼려낸 위대한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위대한 지략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적응력입니다. 일본 감독들이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설계도를 연구하며 자신들의 완벽한 교과서를 현지에 억지로 주입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라운드라는 전쟁터의 가장 깊숙한 참호 속에서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고 진흙을 맛보며 그들의 심장 박동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눈치라는 그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단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교과서가 아닌 본능으로 읽어냅니다. 그들은 동남아에서는 완벽하게 짜인 전술도표 한 장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그것을 역으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잘 훈련된 정규군 사령관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수많은 전투로 잔뼈가 굵은 게릴라 전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감독들이 동남아를 지배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는 바로 우리의 적, 우리의 경쟁자 입에서 나올 때입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더 월드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의 그 처절한 목소리를 담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일본의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말이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유럽 무대에서 뛸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팀 전체를 하나의 군대처럼 이끌고 패배의 위기 속에서 선수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를 키우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완벽한 부품은 만들었지만 그 부품들을 조립해서 거대한 로봇을 움직일 조종사를 키우지는 못했다는 바로 그 처절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왜 하필 호주 감독이겠습니까? 왜 아시아의 다른 나라 감독을 굳이 끌어들였겠습니까? 이 비교야말로 일본 축구의 문제가 단순히 아시아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잔인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아시아 축구 연맹 소속인 호주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같은 세계적인 명장이 나오는데 왜 유독 일본만 실패하느냐는 정말이지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그들의 지도자 육성 철학,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축구라는 전쟁터에 나갈 용맹한 전사를 키우는 법은 잊어버리고 그저 설계도에 따라 완벽한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자를 만드는 데만 몰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더 세련된 전술도 더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 심장이 터져라 뛰게 만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선수들의 심장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일본 감독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의 차가운 상품을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감독들은 성공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의 뜨거운 꿈을 함께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를 모르는 우리의 DNA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가치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동남아를 향한 이 위대한 지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전사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싸워 나갑시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